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어딜 가든 이 배추도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만병통치약처럼 모두 다 아시더라고요. 배추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한 1km 밖에서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1km 넘어했고 네. 100m 예, 앞에서도 헤어스타일이 딱 뭔가 약간 예. 심벌인 느낌이 네. 듭니다. 예. 아, 하여튼 제 헤어스타일 마냥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 그랬으면 좋은데. 좋겠네요. 일단 오신 김에 예. 저도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중간 선거를 살짝 했습니다만 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커요. 왜냐면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 나와달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컨대 중간 선거는 항상 집권당이 좀 필패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또 미국 정치도 공부를 했고 또 미국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연동해서 분석을 하는데 네.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나쁘지 않다예요. 근데 앞서 이제 두 분 앵커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대체적으로 좀 산타랠리도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다고 해서 짝수회죠. 네. 짝수회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짝수회가 이제 중간 임기 중간인 2년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년째가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째에 실시되는 것이 바로 off-year election, 미드텀이라고 주로 이제 미드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네. 하는데 바로 중간 선거인데 이게 중간 평가 성격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중간 평가보다는 우리 대통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간 심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뭐 중간 평가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집권당이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미국에서의 중간 선거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집권 여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전망되고 있는 미국의 뭐 ABC 방송이나 또 CNN이나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선거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이 538 바로 이제 이게 미국 선거인단의 숫자가 538명인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름 붙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예. 관련된 여론조사를 총집계를 해보니까 민주당이 좀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상원도 대체로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데 상원은 이제 한 3분의 1, 35명을 이제 선거를 합니다. 중간선거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간선거라는 것이 대통령의 임기 중간 짝수에 11월 월요일이 있는 주에 화요일에 실시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시죠. 11월 8일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이 많이들 이제 이 중간 선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원 의원인데 435명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근데 이제 공화당이 그러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올 초만 해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였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하니까 인기가 좀 올라갔어. 네. 그래서 지금 40%대 한 초반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에서 지금 선출이 되는 연방 하원 의원도 여론조사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도 그럼 가져갈 수 있겠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것이 꼭 여론조사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왔던 낸시 펠로시가 그렇죠. 민주당 하원 의장이에요. 예.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진짜 이 정치 운명의 최대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지율이 바이든 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 중 하나가 CNN에서는 유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을 한다면 바이든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더군다나 지금 셰일 원유보다도 지금 이제 또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겨울철에는 더군다나 이제 북반구는 또 난방유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기름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참 특이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밀월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들이 또 우크라이나랑 관련이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헌터 바이든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한 기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이 컨설팅 급여를 받으면서 또 논란이 됐던 만큼 또 우크라이나랑 가까워요. 참 이것도 묘하죠. 미국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 오펙 플러스가 주축이 러시아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미국 정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두 나라를 주목해야 됩니다. 러시아도 네. 지금 강공 모드로 가는 것이 미국에다가 한 방 먹이겠다. 그렇지.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 미국에다가 한 방 먹이겠다는 나라가 북한이죠. 북한이에요. 북한이 그래서 그래? 그래요? 아 우리도 미사일 있어. 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렇죠. 우리 지금 워싱턴 특파원도 연결했지만은 네.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안심을 못해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여론조사의 양상은 11월 8일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약 이제 한 달여 동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바로 러시아 변수, 북한 변수, 그리고 유가 변수가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서히 좀 선거가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환경에서 좀 물가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의 특징은 이른바 트럼프 노믹스라고 그래서 네. 경제와 관련된 주가를 좀 띄우면 트럼프 대통령 인기도 올라갔어요. 근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뉴욕 정치도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책주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약간 리바운드가 있겠지만은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경제 관련된 부분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게 네.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든 정부도 속마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이게 뭐냐 경기를 좀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원에서 다수당을 이제 35석만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여기서 다수당이 되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을 바꿀 가능성이 그런 있어요. 얘기도 나와요. 그게 나오죠. 맞아요. 지금 그게 이제 미국의 매체 막시오스나 이런 등등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현 재무장관은 노동경제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론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되는데 옐런 장관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겠다. 뭐 이게 외통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원 공화당이 아니라 상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장관들을 바꿀 때 인준을 받는 거 청문회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예. 그러니까 상원을 민주당이 이번에 우세하게 가져갈 경우에는 전체 각 주마다 2명씩 100명입니다. 총 100명의 이 상원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경우에는 경제침을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도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중간 선거를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상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제팀이 바뀔 것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희망감이 월가나 뉴욕 정시에도 반영될 것이다. 또 하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야,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셈법이 이게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 나온 지표들이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 보긴 봐야겠지만 저도 생각 못했던 부분은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 변수가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리드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 중간 선거가 예.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여론조사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던 미국이 이제 한 2000년대 뭐 초반 정도까지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한 2004년 미국 대선부터는 잘 안 맞아. 안 맞았어요. 제가 그때 미국 현지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세요. 그때 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또 미국 관련되는 선거 분석도 할 텐데 그때부터 조금 이게 실제 투표자와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아서 조사에 응답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다르다. 이 서로 이게 결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습니다. 위기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번에 이 중간 선거를 공화당에 내주는 경우에는 지금 여론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긍정적 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중간 선거에 패배하면은 거의 재선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좀 결집을 해서 대체적으로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예상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저로 치열하게 접전하는 정도의 초박빙 결과 정도 나올 테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결과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봐야 되겠죠. 위기의식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트럼프가 돌아온다. 트럼프가 들어온다. 또는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미국 경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사회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경색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시 백투두 이 트럼프 시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좀 결집을 하고 있다. 실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미국의 여론조사 분석기관인 538의 예측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그래도 이번에 역대 중간선거와는 좀 성격이 다르게 예. 상원도 그렇고 하원까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간 선거에 있어서 초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말해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사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전 이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당선이 돼야 한국이 조금 더 발 뻗고 잘 수 있겠냐. 발 뻗고 잘 수 있냐? 네. 사실 뭐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둘 다 아니긴 하죠. 매일매일이 우리 경제에 지금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는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IRA.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가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 안 됐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데 민주당이 이겨야 돼요. 민주당이 이겨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연성이 그래도 발휘될 수가 있는 그런가요? 겁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공화당이 하원 게다가 상원까지 장악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바이든 경제팀이 좀 더 경기 활성화 쪽으로 교체가 되기도 어렵거니와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이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도 중간 선거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기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에는 원산지 규정을 유예해준다. 지금 일각에서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물렁물렁하지가 않아요. 뭐 시행령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보완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인프라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원산지 규정에 적용이 유예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입니다. 최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기아나 현대차의 이 전기차가 똑같이 7,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돈이에요. 크네요. 이 돈 자체를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 2차 전지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바이오까지가 삼바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이겨야 아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도 좀 더 우리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 민주당 하원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우리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지금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도 민주당이니까 이 법을 좀 유예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뭐 발의했다라는 뉴스가 들렸죠. 네. 그런데 이번에 상원 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사람이 툭 하고 떨어져 봐봐요. 그럼 이 법이 추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의 이 중간 선거가 우리에게는 실제 우리 국내 선거 이상으로 중요하다.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공화당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임기 동안에 줄곧 강조해왔던 미국 우선주의, 미국 퍼스트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니 왜 외국에다가 혜택을 줘요? 말이 안 돼. 더 이걸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전기차 또 자동차, 2차 전지 또 바이오까지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우리로서는 여러모로 기대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이게 네. 자국 이기주의에 의한 IRA를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떤 효력으로 중간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렇다면 이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죠. 이기고 나면은 여유가 생긴다. 민주당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어. 거죠. 안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민주당 정부에서도 일단 승리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대선까지 여유가 생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 대선 때 또 435명에 대한 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우리 동맹이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화당도 좀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공화당이 돼버리고 나면 아니 우리가 바이든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 정책적인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전기차를 유예해 주는 건 그건 말이 안 돼. 우리 미국 이익이 우선이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 중간 선거는 뭐와 연결되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결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전기차,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희망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그래도 다시 하원을 또 다수당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냥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라 기술 동맹 이제는 뭐 그 이상의 차원까지 이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치포에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텍사스에도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고 조지아주도 현지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SK도 2차 전지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그래야 추가 투자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미국 중간선거 11월 8일입니다. 다음 달 8일에 있을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수록 한국 그렇죠. 시장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면은 좀 더 민주당의 상하원, 양원에서의 승리 전망은 조금 더 낙관적일 수 있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